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많은 주장이 이제 금은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금이라고 하면 자산 중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온 실물 자산이죠. 인류 역사상의 가장 오래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금을 귀하게 여겨온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르고 고대 제국이 금으로 권력을 또 상징을 했고,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금본위제도 존재를 했었죠.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통화제도에서 금은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여전히 국제금융 시스템 속에서 안전자산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2025년이나 그리고 앞으로 금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금의 본질적인 가치는 원래 금은 또 원자재에 속하긴 하지만 단순한 원자재는 아니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이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보존하고 그걸 증명한 자산입니다. 일단 희소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금은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연간 채굴량이 전 세계적으로 약 3,000톤 내외이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생산 확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희소성의 가치를 의미하니까요. 또 변하지 않는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금은 부식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이 때문에 역사적 유물로 남은 금이 장신구나 금화가 지금까지도 가치 있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신뢰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적과 문화를 초월해서 전 세계가 금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죠. 이는 다른 투자 자산과 구분되는 독보적인 장점이고요. 2022년 주식 하락장을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이 다 빠질 때 금은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기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 투자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보호를 해줌으로써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면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데, 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과거를 보면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을 때 금값이 급등했습니다. 또 최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각국이 돈을 풀면서 금 가격은 2,000달러를 돌파했고요. 지금은 또 온스당 4,000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즉 금은 돈의 가치 하락이라는 불가피한 경제 흐름에 대한 방어 자산으로 꾸준히 진가를 발휘해 왔습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안전자산으로 달러와 금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늘 불확실성에 놓여 있죠. 전쟁이나 금융위기,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자산입니다. 일단은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살펴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미중 패권 경쟁 등 국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금값이 상승을 한 걸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이는 투자자들이 불안할수록 금으로 피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금융위기,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지만 금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일부 상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기에 달러와 역관계를 살펴보면 금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매력적이죠.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금은 자연스럽게 반사 이익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달러 가치와 실질 금리가 반대로 가는 금이 오히려 달러가 세고 실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은 무지성으로 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슈퍼사이클을 함의합니다. 당연히 현대 금융학에서도 금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식 채권과 달리 금은 독자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따라서 일부를 금에 투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겠죠. 즉 위기 상황에서 금은 보험 역할을 하고요. 일단 자산 중에 얼마 정도를 배분해야 하는 정도는 다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투자 자산의 5에서 15%를 금을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을 하는데, 저는 한 30에서 35%까지도 비중을 높일 의향이 있습니다. 금 투자는 과거에는 실물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오늘날의 금 투자의 수단은 훨씬 다양합니다. 실물금을 가질 수도 있고 금 ETF를 투자하면서 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AU라고 하는 금 ETF로 원화로는 KRX 금 현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의 이제 GLD 같은 ETF로도 살 수 있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져서 IAU를 사고 있고, 또 요즘에는 금 통장이나 적립식 투자가 잘 돼 있어서 소액으로도 꾸준히 금을 매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금의 단점과 한계와 리스크도 사실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금에 대해서 좋은 점만 있진 않겠죠. 금 투자에도 분명히 약점이 존재합니다.
이자나 배당이 없어요. 그렇게 이자 배당이 없는 것은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은 금을 전혀 선호하지 않고 사지 않고 있죠. 그렇게 금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진 않습니다. 주식처럼 배당은 없고 채권처럼 이자가 없어요. 오직 시세 차익만 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장기 수익률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처럼 기업 성장에 따른 복리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주식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보관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죠. 실물금은 보관비나 매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TF나 금통장도 일정 수수료가 당연히 붙어요. 그래도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금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위기 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앞으로 금의 슈퍼사이클에서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의 전망을 또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부채가 너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자산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신흥국 할 거 없이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죠. 달러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의 매력이 커지는 걸 보면, 또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좀 내려놓음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은 금값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달러에 반대하는 브릭스 체제나 여러 국가들은 계속해서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금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죠. 이는 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요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금은 산업재 수요로도 필요합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검증된 금을 안전자산으로 좀 여기고 금을 더 모아가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금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가격이 횡보하거나 조금 떨어질 때마다 매일매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일시적인 몰빵보다는 적립식 분할 매수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금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금은 희소성과 역사적 신뢰를 가진 자산이고,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 속에서 가치를 지키는 자산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무조건 보장해주죠. 물론 금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또한 장기 복리 수익률이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투자의 문제는 단순히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자산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입니다. 이런 점에서 금은 앞으로도 그리고 언제나 계속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